자, 이어서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한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오늘은 전화로 좀 만나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입니다. 하루 만에 되돌림, 기술주가 이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좀 허탈하죠. 변동성이 너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또 기술주에서 밀렸다는 건 반도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좀 부담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일단 좋지 못한 흐름이 다시 나온 부분이 있었었고요. 거래량이 많은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3.6%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일부 한 1% 이상 되돌림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반발 매수세가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는 나오고 있다는 점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쁘게 해석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먼저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3분기 GDP 관련돼서 확정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잠정치보다 더욱더 잘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연준이 다시 한 번 더 통화정책 관련돼서 강한 이런 제스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GDP 확정치가 잘 나온 이유를 보게 되면은 개인의 소비 지출이 많은 부분 증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구재 관련돼서는 소비가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많은 부분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비거주용 투자 관련돼서도 5.1%에서 6.2%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확정치 개선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미국 경제가 튼튼함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 정책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처음에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11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0.9% 정도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번 11월에는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선행 지수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년 초에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내년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온 이후에 보다 더 하락폭을 키웠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경제 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 이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두 개의 경제 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하락이 낙폭이 커졌다는 점. 이 점 자체가 일단 미국 증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투자자들은 연말에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경제 지표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전일 국내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다시 한 번 더 커졌고 그에 따라서 오늘 또 국내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양호한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한 3.4%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실적보다 이제 이 의견을 월가의 의견을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더욱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방어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10% 정도의 직원을 해고 발표를 했던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2023년도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반의 수익성이 저조할 전망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마이크론 경영진이 2023년도 하반기에 수요 회복을 전망하기는 했지만 당사는 이것이 상당히 낙관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수요가 더욱더 느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23년도 하반기 정도면 이제 메모리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늦춰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더욱더 늦춰질지 안 늦춰질지는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에 대한 리오프닝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에서에 대한 스마트폰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판매가 될 수 있을지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서버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도입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내년도에 보게 되면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되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2024년도까지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회복이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7%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AMD가 5.6%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 랩리서치가 8.6%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하락폭이 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크게 타격을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다음은 전기차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진짜 연말에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 거의 한 9% 밀렸네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테슬라만 고생은 아니고요. 테슬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에 대한 이런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할인을 모델 3하고 모델 Y 향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이 다시 한번 더 커졌습니다. 이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12월 21일에서 31일에 인도 가능한 모델 3, 모델 Y에 주문을 하게 되면은 7,500불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을 할 거고요. 1만 마일의 슈퍼차징 무료 이용 쿠폰을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NBC에서는 테슬라의 보급형 인기 차량인 3와 Y의 할인이 테슬라 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왔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월가는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에 많은 월가의 의견들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월가의 이 자산 운용사들이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공매도 투자자들이 2022년도에 150억 불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는 보도도 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관련돼서도 제가 한 2주 전에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수익으로 지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이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테슬라 역시나 반등이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지금 이 수요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의문감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테슬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4에서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아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4에서 6%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하고 자동차 좀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네, 롯데칠성이 되겠습니다. 어제 롯데칠성,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 전쯤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연결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시장이 반도체, 자동차 두 가지 섹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이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있을 만한 소형 섹터로에 대한 수급 쏠림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실성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적인 성격보다 더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롯데칠성의 2023년도에 대한 이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3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500억에서 2,7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증액이 되는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롯데칠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제로슈가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이익성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류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로의 판매가 생각보다 더욱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한 170억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원래는 8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1,000억까지도 달성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망치가 더욱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3년도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판매 가격이 11월 달에 클라우드 맥주가 8.2%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12월 달에 음료 부분의 평균이 4% 정도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게 되면서 부담이 많은 부분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음식료 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심도를 더욱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롯데칠성 지금 한 18만 원권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높게 보지는 말고 한 20만 원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성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결고리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마토TV와 함께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